새해를 며칠 앞둔 어느 겨울, 한 가정집에서 30대 주부와 어린 두 아이들이 누군가에게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행복해 보인다는 이유로 저지른 충격적인 살인사건. 한 가정을 파탄내고도 증거대라며 당당하게 나왔던 범인의 정체. 오늘 그때 그 사건에서 전해드립니다. 자, 먼저 가정집에서 엄마 그리고 어린 두 아들이 숨진 채 발견이 됐어요. 예, 새해를 코앞에 둔 겨울의 어느 날이었었는데 30대 엄마 박 씨하고 3살 배기 아들 그리고 돌도 지나지 않은 어린 딸이 집안에서 사망한 채 발견이 됐던 겁니다. 이들을 처음 발견한 곳은 퇴근 후에 집에 도착한 남편이었는데 아이들은 모두 작은 방 안에서 폭행당한 흔적과 함께 질식사한 상태였고 엄마는 거실 쪽으로 난 방문에서 질식사한 상태였습니다. 남편이 이 시신들을 발견하고 바로 경찰에 신고했는데 남편이 도착했을 당시에 집이 현관문이 잠겨 있었고 열쇠는 집 안에 있었습니다. 현관문은 잠겨 있는데 열쇠는 집 안에 있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외부인의 족적이라든가 집을 뒤진 흔적 등 외부인이 침입한 흔적이 없는 밀실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또 성인인 엄마한테서 저항은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외부인 소행으로 보여지지가 않았고 엄마가 아이들을 살해하고 함께 사망한 것이 아니냐 처음엔 이렇게 추정이 됐었습니다. 처음엔 엄마가 문을 잠궈놓고 아이들과 함께 사망한 것이다 라고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잠시 뒤에 이 사건 현장에 있던 경찰 눈에 수상한 점들이 눈에 띕니다. 뭐였습니까? 첫 번째는요, 집안의 상황이었습니다. 당시에 싱크대에서는 사망 직전까지 남편이 퇴근을 하면 먹을 저녁 식사를 준비하던 재료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엄마의 범행이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뭔가 이상한 거죠. 죽음을 앞두고 남편의 저녁 식사를 끝까지 준비를 했다? 그 부분이 조금 석연치가 않은 거죠. 예. 게다가 이 첫째 아들과 둘째 딸을 질식을 통해서 이제 살해를 했는데 이게 범행 당시에 아이들의 얼굴을 마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구조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무리 이 두 아들을 살해한 비정한 엄마라고 하더라도 뭔가 굳이 이렇게 아이들이 숨져가는 모습을 봐가면서 범행한다? 그렇습니다. 그런 게 이제 흔치 않은 상황인데요. 두 번째 이제 또 석연치 않은 점은요. 사망한 엄마의 손에서 1.5cm 정도 크기의 종이 조각이 발견된 겁니다. 그런데 이 종이 조각이 시신의 주변에서는 전혀 이제 종이라고는 없는 상황이고 그 집 안에서도 발견될 수가 없는 내용이라서 이 종이 조각의 출처가 과연 어디냐 이런 의문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경찰은 섣불리 타살 혐의점이 없다라는 단정을 짓지 못했고 수사가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처음엔 그렇지 않은 줄 알았는데 타살로 이게 굳어지는 겁니다. 그러다가 근처 CCTV를 다 뒤져봤는데 이 집을 방문한 한 인물이 포착이 됐습니다. 누구였습니까? 바로 사망한 박 씨의 중고등학교 동창인 이 씨였습니다. 경찰은 이미 이 씨의 존재를 알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왜냐하면 경찰이 사망 현장, 사건 현장에 출동을 했을 때 박 씨의 남편 옆에 함께 있던 인물이 바로 이 씨였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남편이 진술하기를 현장을 보고 너무 놀라서 아내와 친한 이 씨를 불렀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경찰들도 이 씨를 정말 친한 친구로 생각하고 별로 의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신이 발견되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 집을 방문한 인물이 바로 이 씨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경찰이 일단 이 씨를 불러서 조사를 하기 시작했는데 조사를 받는 이 씨의 태도가 어딘지 이상했다고 합니다. 왜요? 손을 계속 소매 안으로 넣으면서 이 손을 자꾸 숨기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경찰 조사실에서 조사를 받는데 손을 잡고 이 소매 안으로 넣는 거예요. 손을 숨겨요? 왜요? 한겨울이니까 아무래도 추워서 그런가라고 생각했지만 유독 왼손만 자꾸 소매 안으로 집어넣더랍니다. 그리고 수사관 경찰 조사실에는요. 추위가 있어도 그렇게 추운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따라서 이 경찰이 물어봅니다. 손 좀 꺼내봐라. 그래서 손을 꺼내봤더니 이 손에 빨랫줄로 이렇게 얽은 것 같은 자국이 있고요. 심지어 손바닥은 빨갛게 부어 있었더랍니다. 억센 줄이 남긴 것 같은 자국이 있다? 네, 빨랫줄 같은 억센 줄이 자국이 있었어요. 이 자국은 어떤 거냐면 바로 이 엄마가 아내가 죽은
바로 그 질식한 상태의 그 자국과 거의 일치하는 그러한 자국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경찰은 이 부분을 집중 추궁을 했고요. 이 추궁에 대해서 이 씨는 그런데 자기 집 화장실을 고치려다가 생긴 자국이다라고 자꾸 변명을 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그래도 추궁을 멈추지 않았고요. 결국 추궁 끝에 이 씨는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요, 제가 죽였어요. 그래요. 내가 죽였어요. 동창생이 범행을 자백합니다. 그런데 이 태도가 왜 이렇죠? 뭐 이렇게 당당하죠? 왜 범행을 이렇게 인정을 한 겁니까? 바로 아직까지 다른 증거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씨는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절대로 증거를 찾을 수 없을 것이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이 씨의 자백을 받자마자 긴급 체포를 했는데 48시간 안에 다른 증거를 찾아서 기소하지 못하면 이 씨를 풀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씨가 강한 자신감을 보였던 것과는 달리 이 씨의 자취방에서 숨겨진 일기장이 발견이 됐는데 범행 일전 며칠간 행적이 기록된 이 페이지에는 깨알같이 작은 글씨로 범행 수법부터 도구를 그린 그림까지 치밀하게 준비한 범행 계획이 그대로 쓰여져 있었습니다. 한 해가 가기 전에 자신 친구인 박 씨를 죽이겠다, 이런 다짐도 적혀 있었다고 하는데 특히 범행일 전에 무려 4번이나 박 씨의 집을 방문했다, 이런 이야기도 쓰여 있었는데 기회를 엿보다가 실행 시기를 미뤘다는 내용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치밀한 계획을 세운 뒤에 무려 4번이나 범행을 시도했었다, 이렇게 풀이가 되는 겁니다. 아니 그런데 아무리 친구가 힘이 세도 이 친구가 맨손으로 나를 공격하는데 그대로 당하고 있었다? 맞습니다. 친구에게 공격을 받던 그 순간에도 이 아이 엄마는 저항하지 못했습니다. 왜 저항하지 못했던 겁니까? 바로 모성애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피해자 박 씨가 갓난아기인 둘째 딸을 안고 있었기 때문에 저항을 못했던 거예요. 당시의 상황을 자세히 말씀드리면 이 씨, 그러니까 범인 이 씨가 범행 당일도 평소와 같이 친구인 박 씨 집을 방문했는데 3살 된 첫째 아들한테 엄마한테 깜짝 쇼를 보여주자 라면서 안방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애를 문을 닫고 살해를 한 거예요. 예. 그리고 바깥으로 나와서 친구 박 씨한테 숨바꼭질하는 것처럼 아이들이랑 놀자, 아들도 준비를 다 했다, 이런 말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박 씨한테 어린 둘째 딸을 안겨주고 그 둘째 딸을 안고 있는 박 씨 그 엄마한테 그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 그 범행을 저지를 때 그 범인 이 씨 손자국에 남은 끈자국, 그게 이제 이때 생긴 거였고, 그때 이제 박 씨 같은 경우에는 이 갓난아기를 품에 안고 있다 보니까 본인이 숨이 끊어진 한이 있더라도 이게 팔을 풀어서 격렬하게 저항을 못했던 거예요. 애 안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애가 애 떨어질까 봐 떨어질까 애를 끝까지 보호하면서 본인은 목이 이렇게 막 졸려갔던 겁니다. 그러면서 한 손으로 막 버둥거렸는데 그때 피해자 박씨 손에 종이 조각이 붙잡힌 겁니다. 왜냐하면 이 씨가 범행 도구로 준비해온 페트병으로 만든 고정판에 종이 조각이 있었는데 그때 뜯겨져서 이제 박 씨가 마지막에 종이 조각을 주게 된 것이고, 그렇게 박 씨를 살해한 후에 박 씨가 안고 있던 둘째 딸을 들어서 마지막으로 살해했습니다. 이 살인 과정도 상당히 치밀하게 준비를 했다는 겁니다. 경찰이 처음에 타살이라고 단정 짓지 못했던 이유가 있었죠. 바로 시신이 발견됐는데 당시 열쇠는 집안에 있었습니다. 문을 잠궈 놓고 열쇠는 안에 있고, 그 얘기는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는 거잖아요. 이것까지 모두 다 계획을 했던 겁니까? 네, 모두 치밀하게 계획을 했습니다. 이 박 씨, 이 동창생인 박 씨와 또 두 아이까지 죽였던 이 씨는 범행 도구와 함께 열쇠가 들어있는 박 씨의 핸드백을 가지고 집 밖으로 나오면서 열쇠로 현관문을 잠급니다. 그리고 이후 복도에서 방범창 사이로 손을 집어 넣어서요, 거기에 열쇠가 담긴 핸드백을 다시 방 안으로 넣고 집을 밀실 상태로 만들었던 겁니다. 열쇠를 가지고 나와서 저 창문 열어놓고 저 사이로 다시 그 핸드백에 열쇠를 넣어서 들여보내는 거군요. 네, 최초의 밀실 살인 사건이라고도 불리고 있는데요. 현장에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외부 침입 흔적도 없고요, 저항 흔적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평소에 박 씨와 친하게 지냈던 이 씨였기에 가능했던 범행이었습니다. 가깝게 지내던 동창생을 그렇게 잔혹하게 살해한 이유가 뭘까요? 전문가는 이렇게 분석합니다. 동창생 자리에 자기 자신이 들어가고 싶어 했을 것이다. 지금 이 사건의 핵심은 범인이
그 여고 동창의 삶을 빼앗고 싶었던 거예요. 그의 삶에 비해서 자기 삶이 너무 비참하기 때문에 그걸 대체하고 싶은 그런 욕망, 그게 뭐 질투심일 수도 있고, 그 남자를 내가 뺏기 위해서는 이 여자를 모두 없애고 이 여자 자리에 내가 그대로 들어가면 된다라는 생각을 했으니까 어린아이들까지 살해해야지 새롭게 시작되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는 가진 모든 것을 손으로 없앴다고 하는 걸로 위장을 했을 가능성이 높죠. 자, 그러니까 질투심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 그렇습니다. 이 씨는 범행 이후로 참 황당한데 너무 행복해 보였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친구가 너무나 행복해 보였다. 그렇습니다. 이 씨는 내 인생은 비참한데 동창은 너무 행복해 보였다라고 하면서 살인 동기를 터놓았습니다. 자신은 결혼도 못한 채 자취방을 전전하고 있는데 이 본인보다 평소 못했다고 생각하던 친구가 번듯한 가정을 꾸리고 산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힘들었다 이런 것입니다. 친구가 잘해줬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게다가요. 친구가 겉으론 잘해주면서 실제로는 나를 무시하고 있는 게 느껴졌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다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이 씨의 범행 이유가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그렇다고 왜 친구를 죽여요? 바로 내연 관계라는 것이 요소가 하나 더 있었던 것인데요. 내연 관계? 그렇습니다. 이 씨는 동창생인 박 씨가 둘째를 그 출산할 시점부터 박 씨의 남편과 내연 관계로 발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아까 전화를 했군요. 남편이 그렇습니다. 시신 보고 그렇습니다. 나서. 이후에 박 씨가 이 둘이 나눈 문자를 보게 됐고 그러자 잘못 보낸 것이라고 둘러대기는 했지만 남편이 가족 관계에 더 집중하기 위해서 이 씨를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수사기관은 여기에 조바심을 느껴서 범행을 이 씨가 저지른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학교 다닐 때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한 친구가 저렇게 행복한 이유, 저렇게 잘난 남편 만나서 아이들까지 갖고 있는 그게 질투심이 났다는 겁니다. 결국 중형 선고받았죠. 예, 이 씨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이 사건이 2003년에 발생했는데 현재까지 무기수로 복역 중에 있습니다.